자,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분석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유형으로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P, 과정,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영향,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 분석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어 두 번째는 이제 포플과 라이닝거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플과 라이닝거는 이제 서술 분석 과정과 또 그다음에 과정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평가에 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평가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서술 분석과 과정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 분석과 이제 과정 분석에서 또다시 세밀하게 분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빈곤의 원인을 좀 분석해보자. 아니면 또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아니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라고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각에서 분석 방법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다양한 분야 중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혹은 현재 우리 기관이 아니면 현재 저희는 사회복지에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중이니까 공부하고 있는 중이시니까 좋아 그러면 빈곤에 관한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연관된 정책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자. 또는 빈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 문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분석해보자 하는 이런 한정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분석을 할 경우에 유형들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포플과 라이닝거의 경우에는 이제 서술 분석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대한 분석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특히나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내용 분석, 또 선택 분석, 비교 분석 및 또 역사 분석, 또 이렇게 하고요. 또 과정 분석, 또 평가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평가냐, 뭐 계량적인 평가냐, 또는 윤리적인 평가냐, 이렇게 다양한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보면요. 첫 번째가 서술 분석인데요. 서술 분석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내용 분석, 기관에서의 편람, 또는 팸플렛이나 연례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그 레포트들을 좀 보고서 분석을 하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책의 취지나 문제의 정의, 또 문제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 등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정책을 단순하게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서술하는 것이 내용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분석의 결과물이 보통 이렇게 기관의 편람이나 또는 팜플렛 또는 기관에서 연례 보고서 등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선택 분석인데요. 프로그램의 제안서나 법률, 제반 규정 등이다라고 그 결과물을 알 수 있는데요. 선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계획가들이 이용 가능한 선택을 체계적으로 좀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뭐 프로그램 계획서, 또 법률, 뭐 제안서,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취급하는 것이 바로 선택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분석은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은 선택과 연관된 쟁점을 좀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책 설계를 구성하는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들 선택을 둘러싼 선택은 무엇이냐, 또 이러한 그 대안적인 선택을 지지하는 가치나 이론, 또 그 과정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분석들을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비교 분석입니다. 이제 비교 분석이라고는 어쨌든 뭐 2개 이상의 장면에 놓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한 예가 이제 국가 간
국가 간 정책을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국가 간의 어떤 정책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비교 분석의 방법인 거죠. 빈곤에 대한 방법, 노동에 관한 방법, 또 고용에 관한 방법, 또 교육에 관한 방법, 복지 분야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그 분야에 대한 국가 간의 정책들, 그리고 복지 선진국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관, 우리나라와의 어떤 정책 분석을 비교한다라든가 하면 아주 좋은 경험들도 될 수 있고 좋은 어떤 선택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술 분석에서 네 번째가 역사 분석입니다. 역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변화되어가는 어떤 정책들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역사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변화하는 정책의 경향이나 또는 그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그러한 그 배경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 분석의 유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오랜 기간의 공공이나 또는 민간의 정책 행위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서술 분석의 아까는 전에는 이제 서술 분석에 대한 것들을 내용 분석, 선택 분석, 비교 분석, 역사 분석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고요. 두 번째, 포플과 라이닝어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유형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과정 분석입니다. 과정 분석이라고 한 것은 아까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 분석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어떠한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정책들이 선택되고 집행하게 되었는가, 최종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형성에 관한 부분들을 좀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분석은 수많은 정치적 행위자의 의도에 좀 초점을 맞추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들 중에는 특정 정책에 의해서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쉬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매스미디어, 또 전문가 집단, 또 특별한 이익 집단 등을 포함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과정 분석에서 수많은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의도를 좀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공무원들, 또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 또 전문가 집단, 특별한 이익 집단,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특별한 이익 집단 중에서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역량들, 정치가들이라든가 사회적인 명망가들의 어떤 의도들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평가에 관한 부분들, 포플과 라이닝거의 사회복지 유형의 분석 유형 중에서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논리적인 평가냐, 또 아니면 이제 수치로 바꿔서 하는 계량적인 평가냐, 아니면 사회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제 2절로 넘어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볼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교재 219페이지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프리그마와 아서턴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프리그마와 아서턴의 분석 틀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정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잠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길버트와 스펙트, 그 다음에 포플과 라이닝거의 어떤 분석 유형들을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런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어떤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고요. 또 이러한 그 과정의 결과로서 이러한 정책 분석 틀을, 프레임을 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제 복지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틀에 따른 체계적인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만든다거나 정책 대안을 선정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힘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리그머와 아서톤의 어떤 분석 틀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고려사항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식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네 번째가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네 가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적 가치와 고려된 고려사항들을 좀 보면, 고려하는 정책이 과연 현재의 방식과 양립하는가, 또 그 정책은 평등과 정의에 기여하는가, 또 그 정책은 사회사업의 가치와 일관성을 같이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정책은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가 등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하는 또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 분석 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에 관한 사항들은요. 정책은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는가, 합법적인가, 또 관련되는 이해 집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에 관한 부분들, 또 지식에 관한 고려사항으로는 그 정책은 과학적인가, 또 합리적인가, 즉 합리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이냐 합리적인가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이러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정책의 시혜자가 될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낸다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국가가 또는 지역사회가 아니면 집단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 그러면 실제로는 대안으로 선택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안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 그것이 인적 자원을 포함해서 또는 물적 자원, 또 그다음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까지도 포함을 한 다면적인 어떤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한 상황 중에서 바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용과 수익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도 맞아야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 지식에도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떤 조건들이, 환경들이 잘 부합되느냐에 대한 검토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나은가, 즉 효율성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시행을 해서 아니면 자격증을 공부하는 분들을,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라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10명이 나왔다 그러면 50원을 들인 비용을 가지고 10명을 합격자를 내는 것과 100원을 들여서 10명의 합격자를 내는 것과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 그리고 효과성도 좋은 어떤 대안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분석 툴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고려사항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현실성이 있느냐, 실천 가능한 거냐, 실현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효율적인 거냐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또 다른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수적인 어떤 방향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를 좀 검토하는 이런 분석 틀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라 그러면 실제로는 이러한 그 정책 분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 선택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이 근본적으로는 특정 사회의 가치, 그리고 문화, 그 다음에 지식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어떤 분석 방법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유형으로 보면요. 질이라는 연구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입니다. 이 질은 한층 광범위하고 또 포괄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을 좀 구성을 해서 연구자로서 발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사회정책의 용어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그의 사회정책의 분석 틀을 만든 목적이 매우 광범위하고 또 복잡한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어떤 분석 틀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이 특징들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 문제는 이제 현대사회로 변화되고 발전되고 올수록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한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그러한 다양하게 발생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이 되고 실천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인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단시간에 해결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분석 틀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분석 틀을 어떻게 현실에 맞도록 우리 현장에 맞도록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해야 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의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의 특징을 좀 보면 분석하거나 또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사회 정책이나 혹은 일련의 사회 정책들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틀에서의 목적들이다.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주어진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초래되는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혹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실질적인 어떤 일련의 영향력들을 좀 골라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 좀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목적이나 다른 목적을 위한 어떤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즉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 방법들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분석 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 틀이 제시되었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다양한 부분들은 첫 번째가 목적에 좀 상응하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예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또는 서비스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책적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들은 다 모든 부분들이 다 실제로는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러한 분석의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분석의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었고 과학적이었고 근거가 있던 부분이었냐에 대한 어떤 표준 근거로서 이러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질의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즉 여러분들 교재 22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222부터 22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표 8-3 사회정책의 분석과 통합체를 위한 준거 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질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을 여기에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아까 브리거머와 아서톤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은 좀 간단하게 4가지 정도 가치, 의사결정, 또 지식, 그 다음에 현실, 사회적인 현실에 관한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와 비용과 수익에 관한 문제에 대한 4가지 틀을 제공을 했다라 그러면
지뢰사회복지 정책의 분석들은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좀 더 상세하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과 이제 교재를 다 보면서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없고요. 크게 A 부분 사회복지 사회 정책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쟁점들, 두 번째 B 부분에 대한 B 부분에서 D 부분까지의 정책의 목표, 가치 전제, 그 다음에 이론적인 입장, 또 대표적인 인구층 및 실질적인 효과, 그 다음에 사회정책의 기본 과정과 공통적인 영역에 대한 그 정책의 의미, 그 다음에 C에 관한 부분, D에 관한 부분, 정책과 정책 개발과 실천을 둘러싼 세력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사회정책의 대안과 개발, 즉 비교와 평가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표 8-3의 준거 틀에 대한 어떤 이런 다양한 준거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기본 전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길버트와 테렐은 앞서 다른 연구자들, 스펙트 아니면 프리그머와 아서톤, 지뢰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일종의 산출 분석에 관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을 좀 제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과 산출물, 그 다음에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대개 산출물, 프로덕트, 무엇이 결과물로 나오느냐,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을 했을 때 현장에서 그 정책과 관련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의 실천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산출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주로 많았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들도 다양한 연구자와 비슷한 경향으로 분석 틀 중에서 산출 분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급여와 또 할당의 메커니즘이라는 맥락에서 바로 이런 분석 틀을 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경제적 시장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급여와 또 할당의 메커니즘이 경제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관계와는 좀 다른 거지만 그 나름대로의 원리와 내용을 가지고서 급여와 할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시장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좀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추상적이고 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우리가 일상의 시장 생활과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것들은 실제로 사회복지 급여를 나간다거나 그거를 재정을 할당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메커니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제 현장에서 사회에서의 경제생활에서 굉장히 경쟁적이지만 좀 더 경쟁적이진 않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현물이나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들이 좀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시장과 다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에서는 산출 분석과 관련해서 4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할당의 기반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할당은 재정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확보된 재원들을
어떤 분야에 사회복지 정책의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생애 주기별로도 다양한 생애 주기를 겪게 되는데 그러한 생애 주기별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 정책들마다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지출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한 할당의 기반들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반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산출 분석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산출 분석에 있을 질문들 첫 번째가 할당의 기반이 무엇이냐, 두 번째 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의 형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들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 급여의 재정 형태는 어떠한 방법이냐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네 가지 질문이 바로 여러분들 교재 226페이지에서 잠깐 볼 수 있는데요. 그림 8-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의 차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이론, 그리고 대안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좀 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길버트와 테레는 산출 분석과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네 가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치와 이론, 대안을 가지고 할당의 기반은 어떻게 하느냐, 또 급여는 어떻게 줄 거냐, 또 전달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여기에 들어간 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정들은 어떻게 해나갈 거냐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 또 전문적인 이론이나 또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의 대안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어떤 정책 분석을 최종으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할당과 급여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